횟집 소녀와 물의 철학. 탈레스와 나누는 물의 대화. 제7편 얼음과 강물. 며칠 후 삽시도 횟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온 철학과 대학원생들이었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을 연구하러 내려온 길에 탈레스가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정말 그 유명한 탈레스가 여기 계신가요? 선배 대학원생인 민준이 흥미진진하게 물었다. 네, 매일 오세요. 수정이 대답했다. 곧 오실 거예요. 와, 정말 꿈 같은 일이네요. 후배인 지영이 말했다. 직접 탈레스에게서 철학을 배울 수 있다니. 이때 탈레스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학원생들은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대 철학과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탈레스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다. 반갑습니다. 젊은 철학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군요. 자리에 앉은 민준이 곧바로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의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명제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을까요? 탈레스가 수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수정 양이 대답해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정은 당황했다. 제가요? 하지만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더 흥미로울 거예요. 지영이 격려했다.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물이 모든 것의 재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물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자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은 변화를 가능하게 해요. 고체가 되었다가 액체가 되었다가 기체가 되면서 다른 모든 것들도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리고 생명도 의식도 모두 물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영이 감탄했다. 정말 철학적인 사고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지식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수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지식도 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정이 찻잔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수정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침 보이는 고기 냉동용 얼음 덩어리를 가리켰다. 저기 보이는 얼음과 바다를 비교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지식은 얼어있는 물 같아요. 고정되어 있고 명확하고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민준이 흥미롭게 끼어들었다. 그럼 지혜는? 지혜는 흐르는 물 같아요. 살아있고 변화하고 상황에 맞게 형태를 바꿔가면서 흘러가죠. 탈레스가 감탄하며 말했다. 놀라운 비유군요. 계속해보세요. 수정은 점점 자신감을 얻으며 계속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암기할 수 있어요. 마치 물을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지혜는 직접 경험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얻는 거예요. 지영이 질문했다. 그럼 지식과 지혜 중 어느 게 더 중요한가요?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수정이 신중하게 대답했다. 얼음도 필요하고 강물도 필요하듯이요. 하지만요. 지식만 있으면 얼음 덩어리처럼 딱딱해져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상황에서는 쓸모 없어질 수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반대로 지혜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정은 잠시 생각했다. 물만 있으면 형태가 없어서 잡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기초적인 지식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탈레스가 감동한 듯 말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상태는 무엇일까요? 얼음이 녹아서 강이 되는 상태요. 수정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지식이 지혜로 변화하는 과정이죠. 고정된 정보가 살아있는 통찰이 되는 거예요. 지영이 흥미롭게 덧붙였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얼음을 녹이기 위한 건가요? 녹지 않은 지식은 쓸모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책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흐르게 만드는 거죠. 민준이 더 깊이 들어갔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대학에서의 교육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수정이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대학을 안 갔지만 혹시 너무 많은 얼음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대학원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뼈 있는 지적이었다. 어떤 의미에서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험을 위해 암기하고 논문을 위해 인용하고 그런 것들이 얼음 만들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탈레스가 끼어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얼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수정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실제로 적용해보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죠. 물이 흘러야 썩지 않듯이 지식도 흘러야 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민준이 감탄했다.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이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철학자들이 써놓은 책들도 얼음인가요? 수정은 이 질문에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책 자체는 얼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책을 읽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녹아서 강물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탈레스 선생님의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정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바다를 보면서 경험하고 다른 분들과 대화하면서 살아있는 지혜가 된 거죠.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대화도 얼음을 녹이는 과정이에요. 수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각자가 가진 지식들이 만나서 새로운 지혜가 되고 있는 거죠. 탈레스가 박수를 쳤다. 훌륭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짜 철학을 경험하고 있어요. 민준이 더 깊이 들어갔다. 그럼 이 비유를 확장해보면 사회 전체의 지식 체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수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큰 빙하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도서관, 대학, 인터넷.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쌓여 있지만 대부분 얼어있는 상태죠. 그럼 그 빙하를 녹이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실제로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서로 나누고 적용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고요. 지영이 흥미롭게 덧붙였다. 그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수정이 고개를 갸웃했다. 인공지능이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매우 빠르게 얼음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 같은 건가요? 하지만 진짜 지혜는 경험과 감정, 그리고 실제 삶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탈레스가 감탄했다. 현대 기술에 대한 철학적 성찰까지. 정말 놀랍군요. 민준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얼음을 녹여야 할까요? 수정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답했다. 저는 매일 바다를 보면서 생각해요. 배운 것들을 실제 삶과 연결시켜 보려고 하고 탈레스 선생님 같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질문을 계속 던져요. 답을 아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이 얼음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 같아요. 지영이 감동한 듯 말했다. 정말 배움이 많은 대화였어요. 우리는 대학에서 얼음 만들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수정이 손을 흔들었다. 얼음도 중요해요. 기초가 되니까요. 다만 그 얼음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탈레스가 정리하듯 말했다. 오늘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지식과 지혜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얻었습니다. 지식은 얼음처럼 보존되고 축적되지만 지혜는 물처럼 흘러가면서 생명을 낳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얼음을 강물로 바꾸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화와 경험,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이 핵심이에요. 시간이 흘러 대학원생들이 떠날 시간이 되었다. 떠나기 전 민준이 수정에게 말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대학에서 배운 어떤 이론보다도 깊이 있는 통찰이었어요. 지영도 덧붙였다. 앞으로는 제가 배우는 모든 지식을 어떻게 지혜로 바꿀지 생각해 볼게요. 그들이 떠난 후 탈레스가 수정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훌륭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완전한 철학자가 되었어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은데요. 그 마음가짐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얼음을 계속 강물로 바꾸려는 의지 말이에요. 그날 밤 수정은 일기를 썼다. 오늘 대학원생들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물의 상태 변화로 설명하면서 나 자신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지식은 얼음, 지혜는 흐르는 물. 이 비유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얼음을 녹이는 과정이라는 것도. 나는 지금까지 많은 얼음들을 모았다. 탈레스 선생님께서 주신 것, 중국 철학자들께서 주신 것, 과학자들께서 주신 것, 생물학자께서 주신 것. 하지만 이제 이 얼음들을 녹여서 강물로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계속 질문하고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 대학원생들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지만 사실 나도 그들로부터 많이 배웠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흐름인 것 같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모두가 더 풍부해지는 것. 내일은 또 어떤 얼음이 강물이 될까?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영원히 흐르는 바다의 소리. 결코 얼지 않는 지혜의 소리였다.